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델라웨어 판결이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또 폭락할까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중국 데이터가 나왔는데 역대급이 또 나왔어요.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볼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위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의 감정 상태, 심리 상태가요,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좋고요. 욕심 구간에 또 오른쪽 편에 더 치우친 Extreme Greed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대략 한 달 전인가요?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죠. 그때 공포 상태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만약에 이게 또 뭐 바이든이 되냐 또 뭐 트럼프가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막 돌면서 불확실할 속에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자, 근데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이제 중립 구간으로 올라오고 분위기가 살아났죠. 특히 이제 초반에 트럼프 랠리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연준 멤버들이 나와서 금리 인하 안 할 거야라는 제스처를 주면서 분위기가 이 삽시간에 식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랠리가 막 사라졌죠. 자, 그러면서 계속 떨어지지는 않지만 중립 구간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12월 달 들어오고 또 11월 말 들어오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심리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요. 욕심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앞으로만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 산타 랠리가 이번 12월 마지막 그리고 내년 상반기 까지 쭉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현지 소식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좀 분석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이 탐 리가 또 등판했습니다. 자, 탐 리가 올 연말까지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전망치를 좀 내놨습니다. 자, 항상 탐리가 굉장히 또 공격적이면서 파지티브하지 않습니까? 자, 탐리가 기본적으로요, S&P 500 지수가 6,300까지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6,300이라면 지금 현재 6,000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300는 더 지수가 300코인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작년에 재미난 건 뭐냐면요, 작년 하반기 때 올해를 예상할 때 5,200을 예상했거든요. 근데 지금 연말 12월까지 6,300이라고 합니다. 1,000포인트가 더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예상치보다 이게 어떤 분위기가 타면요, 항상 더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이 지수가요, 500포인트만 올라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200포인트만, 300포인트만 많이 오른 건데 5,200에서 6,300까지 보고 있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 퍼포먼스가 좋고, 특히 이제 이 트럼프 되고 나서 랠리가 오면서요, 얼마나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좋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 S&P가 6,300이다. 내년에는 지금 뭐 7,000까지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도 더 뛰어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미국 주식을 할 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산이 있으면, 자금이 있으면 푼돈이라도 계속 미국 주식 사둬야 됩니다. 특히 계속 지금 테슬라에 넣어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너무 화제가 되고 있죠. 트럼프가 워낙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뭐 좋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 더 타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은 올해 연말에 자, 뭐라고 합니까? Will close well above $100,000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말까지 10만 달러 돌파할 것으로 본다라고 예상했습니다. S&P 미국 주식은 6,300포인트 돌파, 비트코인은 이 10만 달러를 가볍게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10만 달러 아래쪽에 부근에 있잖아요. 근데 연말 되면요, 10만 달러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만 불이 고비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올라가나 그러지만, 항상 이런 분위기가 나타날 때 원래 좋은 찬스인데 사람들은 이 기회를 잘 못 살리죠. 자, 아무튼 간에 이 탐리는요, 좀 더 또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을 예상했다는 점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트럼프가 또 강력한 또 메시지를 하나 던졌습니다. 자, 지금 위에 타이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건데요. 트럼프가 뭘 얘기했냐면요. 자, 일본의 니폰 스틸, 일본 그 제철 있지 않습니까? 자, 니폰 제철이 미국의 US 스틸, 미국 그 이 철강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트럼프가요. 다시 한번 이 확언을 했습니다. 불락시키겠다, 막겠다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 미국 철강 회사를 일본 회사가 인수하는 걸 막겠다, 불락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전형적인 트럼프의 이 강력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핑크빛으로 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I'm totally against 이거 보기만 해도 트럼프의 그 말하는 그 스타일을 보면요. 이게 너무나도 이게 와닿거든요. 자, 보시면, I'm totally against the once great and powerful US steel being bought by a foreign company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은요, 이 한때 once great and powerful US steel, 참 이거 자체가 슬프죠. 한때 너무나도 컸고 강력했던 미국 그 철강 회사가 지금 그 이 일본 외국 회사에게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인수당한다. 이거 나는 안 된다는 거죠. I'm totally against. 완전히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일본 회사가 이제 가져가는데 일본이기 때문에 뭐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외국 회사에게 미국 철강 회사가 인수당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 트럼프가 원래 들었으면서 전통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화랑을 띄웠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한편의 모습이죠. 트럼프는 이 철강 회사는 과거에 원래 본인이 어렸을 때 미국의 철강이 막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은 지금 산업 구조가 완전 바뀐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어떤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현상 자체가 미국의 그 백인 중산층, 고등학교만 졸업하고서 미국의 그 어떤 시골 지역들 있죠. 그 지역들에 있는 그 백인들의 반란이었거든요. 그 무브먼트가 사실은 러스트벨트하고 그동안 스윙 스테이트의 데미지를 굉장히 이제 크게 소위 말해서 스윙 스테이트를 흔들어 낸 거거든요.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철강에서 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철강 회사가 다른 외국에 들어간다? 말도 안 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태클을 건 거고요.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As president, I'll block this deal from happening. 대통령으로서 이거 나 반드시 막는다라고 확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미국 철강 회사를 I'll make US steel strong and great agai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이것까지 못을 박아버리죠. 남에게 인수되는 거 맞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다시 철강 회사를 강력하게 부활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치 역행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무슨 미국이 뭐 이 철강 회사를 다시 또 부흥시키고 뭐 살려낸다? 이게 말이 돼? 뭐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를 투표한 사람들의 그 열망이었죠. 전통 산업의 부활인데 특히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제조업이 다 사라졌는데 미국에 이걸 살려내겠다는 거죠. 사실 미국에서 철강을 이제 하게 되면요, 당연히 이제 수요처는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안에서 철강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은 다 수입했었는데, 자, 수입했었으니까 이 수입해 쓰지 말고 미국에서 만든 걸 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트럼프의 최고의 카드가 뭐예요? 결국 관세죠. 그러니까 보세요. 파란색으로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보세요. 어떻게 미국의 철강 회사를 강력하게 하느냐? Through the use of tax incentives and tariff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정책으로 막강하게 미국 철강 회사를 강력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거 쓰면 중국 거 관세 때리겠다는 거. 60% 알겠어. 60% 내. 가격 올려가지고 경쟁을 똑같이 만들겠다라는 거고, 다른 뭐 멕시코나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다? 그것도 관세를 통해 가지고 미국 철강 회사를 소위 말해서 막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텍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보조금 정책인데 전기차에 주던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버리고 이런 회사들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이러한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트럼프의 색깔이요. 이번엔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지난번보다 이제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요. 더 강력하게 이걸 내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앞으로 펼쳐질 미국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내연기관차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 하나나 뭐 독일, 뭐 이 유럽, 이 미국 할 것 없이 레거시 전통 강자 자동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GM 소식입니다. 자, GM이요. 기존의 LG와,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우리나라 회사와 같이 협력해서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로 했거든요. 그 배터리 공장을 세우면서 국가의 정부의 지원도 받으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해서 이제 이걸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안 팔리잖아요. 전기차가 생각보다 안 팔리니까 지금 배터리 회사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 GM이 배터리 회사를 세우는 건 왜 그럴까요?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거든요. 결국 배터리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전체 마진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 1차적으로요. 다른 것들은 예외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GM이 원래 배터리 회사가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 배터리를 다 외국에 공수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이 배터리를 어떤 합작을 하건 뭘 하건 해서 본인 소위 지역에서 이 배터리 회사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본인들이 파는 전기차에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죠. 이 GM과 LG가 조인트 해가지고 공장을 세우고 있다. 미시간에다가 이 랜싱이라는 지역에다가 이제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로 했거든요. 그 규모가 2.6 빌리언이었어요. 2.6조, 그러니까 거의 한 3조이 넘는 3, 4조이 가까이 되는 돈이죠. 한국 돈으로. 엄청난 규모였죠. 근데 오늘 뭘 발표했느냐? 본인의 그 협력 파트너인 LG에게 팔겠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지분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대략 한 1조 원 규모거든요. 뭐 지금 1,400원 하면은 1조 4천억 정도의 본인의 지분을 LG에게 다 넘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GM도요, 자금이 많이 필요해요. 여기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게요, 지금 본인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GM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지금 안 팔리는 상황에서 이 공장을 세운다? 이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가 안 나가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LG는 어차피 GM에게다 공급할 걸 보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GM이 자동차가 안 팔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남는 배터리가 공중에 붕 떠버리죠. 돈은 투여했어요.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LG에게 본인들의 지분을 떠넘길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쯤 되면요, GM, 포드, 미국에서 유럽의 폭스바겐 할 것 없이 유럽의 전 모든 외국 자동차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일본 자동차도 지금 닛산 말했죠. 닛산 같은 경우가 1년 정도 서바이브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다 그랬죠. 자신들의 그 회사 핵심 리더들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1년 동안 뭔가 변화가 없으면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지금 앞으로 1년, 2년 내에 회사들이, 즉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요,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망하는 회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이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정말 국가가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가 좀 심각해요. 제가 볼 때. 자, 아무튼 지금 이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여러분들이 이 댓글에다가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많이들 요청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실제로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도요, 이 어마어마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판사가 누구냐면서 지금 뭐 어마어마한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델라웨어가 죽었다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그 이 비난과 분노가 뭐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그 머스크에게 그 compensation payment, 그 돈을 주지 말라라고 판결한 사람이 바로 왼쪽에 보이는 이분입니다. 캐틀린 맥코믹이라는 여성 판사거든요. 실제로 지금 델라웨어 법원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이 사실 그동안 판결하고 나서 굉장히 그 이제 많이 비난을 받고 했지만, 자, 그래서 이 테슬라 쪽에서요, 서류를 준비해서 이 판사님의 결정을 번복해달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재고할 때에 우리 그 주주들의 편지와 주주들이 다 동의했고 투표한 건데 그 데이터들을 이제 보내줬어요. 최근에 한 것들을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걸 보내줘서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어떤 그 다시 살펴본 다음에 뭐 내가 실수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해서 번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이 인색하게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의 요청을 들어줄 거라고, 테슬라가 요청한 이거 재고해 달라고 한 거 아마 거절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이 사람이 본인이 판결한 거 번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마어마한 분노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어떤 이유를 들으면서 번복을 했느냐, 거절을 했느냐. 자, 지금 그 주주들이 다 동의했는데 그런 식으로 판결하는 게 맞냐라고 이제 하면서 주주들의 이 전체 동의서를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분이 오늘 제가 볼 때는 큰 실수를 하면서 결국 나중에 뒤집힐 만한 꼬투리를 딱 이제 이 판결문에 나왔습니다. 자,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자, 이 핑크빛만 보면요, 오늘 이분이 이런 이유를 들면서 거절했어요. 주주들의 요청 그리고 테슬라의 요청을 거부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자, 핑크빛이라는 거 보면요, The stockholder vote didn't exist at the time of trial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 트라이얼 할 때, 즉, 이 선거가 아니라 이 재판 공판이 있는 그 시기에는 그 당시에 이 주주들의 그 투표가 없었다라는 거죠. 투표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Defendants created after this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 공판이 있은 후에 그때 이 소위 말해서 테슬라 측에서 다들 모여가지고 이걸 만들어낸 거 아니냐, 투표한 거 다 소위 말해서 또 이 지금 편지도 쓰고 뭐 글도 사인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근데 이 발언은요, 크나큰 실수를 한 겁니다. 정말 멍청하게 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 머스크에게 compensation payment, 이 뭐 굉장히 많은 돈이지만 우리 이 테슬라가 나중에 주가가 급등하고 성공했을 때에 즉 전기차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머스크에게 우린 보상한다라고 하는 걸요, 이 보드 멤버들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시 있던 주주들의 이 뭐 예를 들면 대다수가 머저리티가 동의를 하면요, 그제서야 이제 이 보드 멤버들도 해서 같이 이제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뭐 없이 하는 게 아닌데, 자, 굉장히 큰 실수한 거죠. 당연히 그때 모두가 투표해서 결정한 거거든요, 주주들이.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 니네가 이거 이후에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이 사람이 큰 실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말도 안 되는 걸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주주들도 이걸 많이 지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야, 이거 판결문이 엄청 긴데 이걸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판사가 지금 현재 요거 결국은요, 이거 스프링 코트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이것 때문에 아니라고 했는데,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요, 대다수의 주주들이 동의를 했다라면 결국은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회사가 뭐예요? 주주들이 모여서 결국 이 회사를 다 이 투표하고 자주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요. 민주주의에 결국은 이번에도 대통령 투표할 때도 보면은 결국은 누가 더 이 대다수를 머저리티를 가져가느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 그것 따라 대통령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번에 뭐 민주당 표도 있지만 결국 누가 더 많은 표를 좀 더 가져가느냐가 결국은 승패를 결정하는 건데, 지금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테슬라라는 회사도 몇 명의 일부의 주주가 뭐 반대 의견을 한다고 해서 전체 대다수가 동의해버리면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 기본 상식도 뒤집어 엎어버린 거, 그 다음에 엎어버리고, 그쪽, 이, 소위,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걸 지적하면서, 우리 테슬라 쪽에서, 그리고 우리 테슬라들이 여기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재고를 해달라고 할 때, 대다수 주주들이 투표를 했고 동의해서 머스크가 결국 회사를 성공시키면 돈을 주겠다는데, 그걸 판사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거고, 미국 자본주의를 뒤흔드는 행위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이분은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핑크빛으로 하얀 걸로 답변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주주들이 투표한 게 없었다 그러거든요. 이건 틀린 거죠. 투표한 게 있거든요. 에비던스가. 결국 찾아서 이제 이 스프링 코트로 가면 되는 건데, 자, 여러분. 근데
결국 이거 거절한 건요. 여러분, 이게 뭐 어떤 그 정말 에비던스랄지 이런 거는 사실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 결단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때 바이든이 머스크랑 한참 안 좋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에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스크가 그냥 싫은 거예요. 머스크 너 싫어. 너 싫으니까 이렇게 지금 판결을 정치적 의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판사는 이쪽 사람들은요 원래 이런데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충분히 그 당시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델라웨어 판사가 테슬라 측에서 요청한, 그리고 테슬라 테슬라 주주들이 요청했던, 다시 재고해달라는 거를 거부한 이상, 결국 테슬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테슬라는 회사와, 그리고 테슬라 주주들은요,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항소해야지, 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항소 준비를 한다고 알려왔는데요. 자, 테슬라에서 직접 얘기한 겁니다. 자, 오늘 빨간색으로 보면요. 델라웨어 저지, 즉 판사가, 오늘 이 판결이, 너무 과했다라는 거죠. 오버룰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super majority of shareholder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주주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주주들이 사실 이번에 다 머스크가 주가를 올리면 보상해주겠다고 투표한 거를 그걸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기준점인데 그걸 무시하다니. 정말 이거는 엉터리 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투표를 2번씩이나 했는데 그 가치를 무시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The court's decision is wrong.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틀렸다라는 거죠. 오늘 좀 전에 봤죠. 법원의 판결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we're going to appeal, 항소하겠다라는 거죠. 당연히 판결이 잘못되면요, 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덧붙였냐면요, this ruling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If not overturned, 이게 만약에 뒤집혀지지 않는다, 항소 법원에서도 그러면 이 판결은 이 판사들과 결국은 이 변호사들 있죠, 관련된 이들이 델라웨어에 소속돼 있는 델라웨어에 지금 많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델라웨어 회사들을 그냥 소위 말아먹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끼리 그냥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사실 이 델라웨어라는 주에서 회사를 세웠지만 결국은 주주들이 주인이지 판사들이 주주가 아니에요. 이들의 법조인들이 주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결이 틀렸는데 이걸 그대로 밀고 나갔다? 니네가 타락한 거야, 썩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이 판사들도 그렇고 이 주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다 이제 막 기업들과 연루돼 있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결국 정치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연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아무튼 지금 이제 이 연방 쪽으로 항소를 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연방 항소했을 때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대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판결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미래 전망을 좀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그게 가장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댄 아이브스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함께 전체적인 전망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댄 아이브스가요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오늘 Delaware Court rejected must pay package again, not a surprise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델라웨어의 이 판사가 이 테슬라의 요청, 그리고 이 테슬라 주주들이 함께 서한을 보내고 요청했던 거 거부한 것을 다시 거부한 거, 이거 not a surprise, 놀랍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할 것으로요 대부분 사람들 예상은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냐면요, 사실 판사들이 엄청 보수적이에요, 여러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원래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판사들이 자기들이 내린 판단 있죠. 이거 쉽게 번복을 안 해요. 왜냐? 자기 자존심 문제거든요. 본인들의 자존심이 걸려있고 본인들이 판결했기 때문에 어떤 시기라도요 쉽게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판사가
본인이 그 당시에 확신을 가지고 내렸는데 누가 이 판결에 대해서 거부를 해? 뭐 이러면서 이제 본인은 그 어떤 자존심이랄지 그런 어떤 그 고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판사들이. 그러니까 법을 한 사람들이 자기 고집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잘 안 꺾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별로 놀랍지도 않은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무려 이 56조 뭐 지금 1,400원 하면 거의 7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죠. 이 페이 패키지를 결국은 어디 갑니까? 델라웨어 법원에 항소를 하겠죠.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연방 이 법원에 가서 연방 법원에서 항소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자 이게 이 대낮에 뭐라고 하냐면요. soap opera playing out Delaware라고 합니다. 자 이게 soap opera가 이 드라마잖아요. 야 앞으로 이 드라마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마지막에 그 이모티콘 보세요. 팝콘을 딱 올려놨습니다. 이게 팝콘 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와 이거 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런 거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또 공포감에 쩔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뭐 이거 좀 설명해달라 뭐 이러는데 여러분 이런 건요. 즐기셔야 돼요. 재밌게 보세요. 주가가 이것 때문에 좀 흔들리고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주가가 흔들리면요. 그때는 줍줍각이라고요. 여러분. 팝콘각, 줍줍각.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 중요한 건요. 연방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이 스프링 콜트 갑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연방법에 가가지고 결국 항소를 하게 되는데 자 연방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바이든 행정부가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앞으로 이 법이 이제 길게 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년 뭐 상반기 또 뭐 이렇게 뭐 계속해서 이런 법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결국 트럼프가 지배합니다.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죠. 그러면 연방법도 뭐 당연히 법은 이 행정부나 이런 부분에 독립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영향은 없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일단 트럼프가 지배하는 이 소위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연방법에 갔을 때 항소했을 때는요 이건 뒤집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뒤집힐 거라고 보는 건요 이 판결이 만약에 연방까지 가서도 안 뒤집히잖아요. 그러면 델라웨어에서 이건 거의 역사적인 현실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델라웨어의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회사를 세우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머스크만 이런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보통 CEO들에게 다들 막 이렇게 천문학적인 자금들을 줘요. 왜냐하면 이 주가가 상승한 만큼 그 비례해서 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거든요. 원래 다 그게 그냥 미국 자본주의에서 기업들이 다 하는 거예요. CEO들의 역량만큼 주겠다라는 거. 여러분 테슬라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려놨는데 그 당시에 정말 정말 이 자잘한 회사일 수밖에 없었던 조그만 회사였는데 이렇게 큰 회사를 키워놨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회사를 키웠는데요. 이건 다 그래요. 미국의 CEO들에게 큰 기업들을 다 그렇게 주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에게 이런 이거잼플을 만들어놨다? 이거는 다른 회사들이 다 델라에 떠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은요, 이 전체 이 미국의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 판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결국은 다 뒤집힐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팝콘 가게입니다. 그냥 즐기세요, 여러분. 팝콘 먹듯이 그냥 계속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중에 그것도 아니고 뭐 그대로 간다 이러면요, 말 그대로 그냥 이 엉망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때쯤 되면요 테슬라 주가가 훨 날아 있을 겁니다. 하늘 날아가 있을 거예요. 테슬라가 투 더 문이 돼 있을 겁니다. 자율주행 나오고 로보택시 나와가지고요. 지금부터 3배, 4배 이상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팝콘 드시면서 그냥 즐기세요. 영화 보듯이 즐기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이 나오면 너무 재미나요. 여러분 주가 떨어지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땡큐지 않습니까? 더 담으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찬스 주고 좋아요, 여러분. 지금 더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왜냐? 못 샀거든요. 이렇게 뛸 줄 몰랐거든요. 200달러, 210불대 있는 걸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350불, 360불 올라가 버리니까 너무 부담되잖아요. 환율도 오른 상황에서. 그러니까 떨어져주면 땡큐인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쪽도요. 지금 여러 분석 나오지만 보세요. 아래쪽에도 보세요. It will be overturned on appeal because the alternative is unthinkable. 얼터너티브가를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 이게 법을 판결을 낼 때 기본 상식이지. 우리가 법 판사여도 이건요
여러분, 테슬라의 주주들, 대다수 주주들이 동의해서 투표한 건데 이걸 어떻게 못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겠다라는데 주주가 여러분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듯이 국가에는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이건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항소법원 가서 뒤집히는 거고, 이 판사는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안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선에서 뒤집었으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더 대단한 건데 절대 그러잖아요. 이 법 하는 사람들, 뭐 이 검사, 판사, 이 무리들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즐기면서 보시고요. 항소법원, 이 연방 대법원 가서 뒤집힐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필 테슬라 소식은요, 중국 소식인데 대박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8,600대를 등록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18,600대. 여러분, 보통 15,000, 16,000만 해도 굉장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18,600대가 나왔습니다. 대박 터졌죠. 자, 그래서 이게 쿼터 오버 쿼터, 지난 쿼터 대비하더라도 5.8% 뛰어오르는 거고요. 1년 전 대비도 14.2%, YTD입니다. 이것도 7.1%입니다. 모든 걸 다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좀 보면요. 자, 보라색 있죠? 보라색 라인. 자, 이 보랏빛을 보면요. 와, 좋지 않습니까? 지금 뭐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결국 제가 다 올라간다 그랬는데 보십시오. 쭉쭉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이 매주마다 나온 데이터 보면 특히 이제 최근에 한 5주 연속 보면요. 15,000, 17,000, 17,000, 16,000, 18,000 아주 지금 굉장한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쿼터와 비교하더라도요. 다 압도적이죠. 지금 다 뛰어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누적으로 되면 훨씬 더 많겠죠. 지금 파란색 있죠. 파란색 선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훨씬 밑에 있습니다. 파란색이 지난 분기였거든요. 지난 분기가 역대급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뛰어넘을 기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테슬라 데이터를 보면요. 사실 많은 이 내연 기관차들 있죠. 내연 기관차 다 몰락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테슬라만 지금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업체들의 물량 공세에 밀려 있는데 테슬라는 독보적이죠. 왜요? 테슬라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테슬라 차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진짜 소프트웨어가 정말 좋아요, 여러분. 제가 BMW, 벤츠 다 타봤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옛날에는 이 BMW 마니아였는데 이제는요. 이거는 이 테슬라를 타보고 나서는요, 테슬라가 최고예요. 테슬라가 너무 좋아요.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이쪽 기술로 가야 돼요. 이거 못 따라가요. 내연기관차들이. 아무리 뭐 애쓰더라도요. 이거 따라잡을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러기에는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이 나와버리고 로보택시 나와버리니까 게임이 끝나버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중국 데이터를 보면요. 테슬라가 이 또 역대급 기록을 세우는구나. 이번 달에.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그냥 4분기 또 기대가 됩니다. 그냥 계속 테슬라는 바이 앤 홀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조기스티브였습니다.